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도형의 마지막 파트인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 했던 직선이나 원, 그리고 이동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지금부터 한 30분가량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좌표 평면에 지금 어떤 함수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방정식이라고 봐도 됩니다. 어떤 그래프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는 당연히 이 위에 있는 점들을 대입했을 때만 성립하게 되죠. 자, 하지만 이 부등식의 영역 단원은 선 위에 있는 점에 관해서 살펴보기보다는 어떤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들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위에 어떤 한 점이 A, B라는 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점은 당연히 여기 넣어서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디다 넣었을 때 성립하게 되냐면, 자, 결론부터 좀 말해보면 y는 크다 fx라는 이 부등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 있는 점이 1,1이야. 그럼 여기다 넣었을 때 성립한다면 당연히 1,2라는 점은 y값이 더 크게 되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해보세요. 그러면 이 점이 결국 이 부등식을 성립하는 점이 되는데, 근데 이 부등식을 성립하는 점은 이 점뿐만 아니라 이 점이 있는 이 부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점이 됩니다. 예, 대입했을 때요. 자,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있는 어떤 점도 하나를 C, D로 잡고요. 얘가 성립하는 부등식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y는 작다 fx, 이걸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안에 있는 점들이 모두 이 부등식을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런 걸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할게요. 네, 다시 한번. 부등식의 영역이란 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일부 이제 책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부등식의 영역이 요런 형태, 우리는 앞으로 이걸 경계선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경계선. 근데 경계선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런 표현으로 나오기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뜻부터 잠깐 볼게요. 이 뜻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다. 그랬을 때 y를 우변으로 이항했을 때의 식, 또는 x 플러스 1을 좌변으로 넘겼을 때의 식. 자, 이 두 식을 봤을 때 한쪽으로 몰려있는 이 xy에 관한 식을 갖다가 우리는 둘 다 fx, y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다시 한번 xy가 포함된 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어느 걸 어디로 넘기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써있는 일반적인 이 표현이, 자, fx, y는 이 식에서 생각하면 y가 넘어간 걸 수도 있고 fx가 넘어간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러면 아까 옆에서 똑같이 위에 a, b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여기다 넣어서 성립하지 않겠죠? 그럼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자, 분명히 이 부등식 아니면 이 부등식을 성립하게 되죠. 근데 둘 중에 무엇이 성립하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부등호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아까 얘기했지? y가 넘어갔는지 fx가 절로 넘어간 식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호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이겁니다. 마찬가지 아래에 있는 점 C, D를 갖다가 어떤 부등식에 넣어야 성립합니까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양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볼까? 이 A, B는 여기 넣으면 성립해요. 그런데 요 세 개의 등식과 부등식을 좀 바꿔보면은, 자, 요 경계선에서 한번 y를 넘겨봅니다. fx 빼기 y 는 0, 이렇게 경계선을 잠깐 바꾸고요. 그럼 여기서도 y를 넘기면
fx 빼기 y 0보다 작다가 되고 아래식에서도 fx 빼기 y 0보다 크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린 지금 얘를 갖다가 막 fx, y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처럼 fx, y라는 식으로 얘를 잠시 생각해 봐. 그러면 a, b는 당연히 여기 넣으면 성립하고 c, d는 당연히 여기 넣으면 성립하죠. 그러면 이 식의 모양새는 셋 다 똑같은데 어느 점을 넣냐에 따라 부호가 달라져요. 그죠? 자, 한번 써볼까? a, b는 저기 넣으면 성립해. 자, 이렇게 돼서 얘는 음수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c, d 넣으면 fc-d 넣으면 이게 양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두 개의 부호가 달라지게 돼요. 우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써주냐면은 두 식의 부호가 달라진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자,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요약 정리한 게 무엇이냐면 어떤 두 점의 좌표가 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편에 있을 조건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요 지점에 A, B 말고요 E, F라는 점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E, F는 여기 넣으면 성립하겠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 F, A하고 B를 대입한 값과 E하고 F를 대입한 값이 둘 다 음수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는 일반적으로 두 개를 곱해서 양수값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얘를 갖다가 A, B, C, E, F 두 점이 같은 영역에 있을 조건이다라고 만들어줍니다. 자, 이해가 잘 되나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음미하면서 이 두 가지 요약 정리된 내용을 꼭 암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지금 경계선만 형태가 다를 뿐이죠. 결국 식의 형태는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다시 한번 두 점이 반대편에 있을 조건은 어떻게 되겠다? A, B를 대입한 식의 값과 C, D를 대입한 식의 값이 부호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지? 마찬가지. 같은 영역에 있는 점은 두 개의 곱이 양수가 되겠다. 자,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부등식 영역의 의미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가 원의 중심이 삼각형 ABC의 내부에 있을 때 A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내부라는 것이 영역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내부에 중심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부등식 영역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 부등식 영역의 의미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점을 갖다 부등식에 대입했을 때 부등식이 성립해야 우린 그 점을 부등식 영역에 있는 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내부라는 이 영역을요 식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서 살펴볼까요? 자, 지금 A점의 위치가 0,4의 위치에 있고요. B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1의 위치, 그 다음에 C점의 위치가 3,1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내부를 나타내는 영역을 식으로 표현하려면 한 번에 안 됩니다. 자, 얘를 이 직선의 아래쪽이다. 그리고 이 직선의 아래쪽이다. 그리고 이 직선의 위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연립 부등식 형태가 나오게 되죠. 여러 개를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먼저 구해보면 이 직선이 y는 3x 더하기 4가 됩니다. 그지? 그러면 이 직선의 아래쪽을 나타내는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y가 작다라고 표현되면 아까처럼 경계선의 아래쪽을 나타내게 되죠. 그 다음 이 직선의 방정식도 만들어 보면 요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됩니다. 결국 얘도 아래쪽이니까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1이 되죠. 그래서 y는 1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되죠. 결국 이 세 개를 만족하는 영역이다. 그런데 중심이 영역 안에 있다는 말이니까, 그지? 중심은 얼마? 예, a, 2a가 되지. 결국 이 중심의 좌표를 여기다 넣었을 때 성립하면 돼요. 간단하죠? 네. 이거를 뭐 대입해서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선이 두 점의 사이를 지날 때 A의 범위를 구하여라. 아마 이 문제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때 아마 이 직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배웠을 겁니다. 자, 이 직선을 그리는 방법은요, 무엇이죠? 네. 네. 항상 정점을 지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직선을 그려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등식 영역에서 어떤 경계선을 기준으로요, 두 점이 반대편에 있을 조건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공부를 해봤죠? 한번 그걸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경계선이 얘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에서 반드시 중요한 건 한쪽을 0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줘야 돼. 그러면 어디를 어디로 넘기느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y를 간단하게 한쪽으로 넘겨보면 플러스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는 0을 경계로 두 점 마이너스 1,2와 1,0을 이렇게. 자, 아까 공부했었던 내용을 바로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반대편에 있을 조건은 무언가 식의 부호가 반대로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결국 두 점을 대입해주면 돼요, 경계선에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1,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a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요. 1,0 대입하면 a 더하기 2a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식의 곱이 음수가 된다라는 조건을 한 번에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단원에서 부등식 영역을 어떻게 그리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배워보기로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영역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림을 잘 그려야 오해 없이 도형이든 어떤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림을 대강 그린다는 것은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직선 같으면 기울기가 굉장히 핵심이에요. 기울어진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는 위험한 문제가 꽤 많아요. 자, 한번 영역 그리는 방법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보고서 많은 그림을 한번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영역을 그릴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경계선이에요. 네, 경계선. 경계선만 그리면 그 영역은 거의 한 90% 그렸다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럼 경계선을 그린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앞에서 그렸던 내용을 생각해보면 어딘가 빗금을 치죠? 네, 어딘가 빗금을 쳐요. 그럼 어디다 칠하겠어요? 그렇지? 그지? 부등식이 성립하는 데다 칠하면 돼. 간단합니다. 자, 한번 간단한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보기가 자, 이 영역을 그리랍니다. 자, 앞에서 했던 간단한 것들은 생략했어요. 자, 먼저 얘는 무언가 인수분해가 많이 돼 있고 그 곱이 음수야.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을 그려야 되는데요. 먼저 경계선이라 함은 여기 있는 부동호를 등호로 잠시 바꿔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럼 등으로 바꿔주면 경계가 뭐 나오죠? 경계가? 자, 지금 뭔가 인수가 4개가 곱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은 3개가 곱해졌다고 오해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자, 경계선이 x, y, 얘. 결국 곱해서 0이 된단 말은 각각이 모두 0 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자, 이게 결국 다 경계가 돼요. 그러면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B급만 치면 되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여기다. 자, 경계선은 노란색으로. 자, X는 0 하면 Y축이 되고요. Y는 0 하면 X축이 되죠. 그 다음 Y는 X 더하기 1 하면 이런 직선이 되고 여기는 하나의 원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2가 되고요. 1이 되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경계선에 의해서 전체 평면이 여러 개로 나눠졌는데요. 어딘가는 칠하고 어딘가는 안 칠해야 돼, 그지? 자,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가볍게 한 점을 넣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란색 경계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예를 들어서 1,1 같은 거 있죠? 네, 1,1을 갖다가 여기다 한번 넣어봅니다. 1,1을 대입해봐요. 그럼 부등식이 어떻게 돼? 1, 1 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 그럼 성립하죠? 결국은 이 점이 있는 영역은 성립하는 영역이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가 B금을 칠합니다. 그 점이 있는 영역에 칠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든 영역을 다 확인할 것이냐 대입해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결국 얘를 경계선으로 이쪽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수학적으로 보여주긴 좀 그런데요. 네, 빨리 그리는 방법으로 쉽게 확인 가능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좀 외워두기 바랍니다. 여기다 칠하게 되면 여기다 안 칠하게 돼. 그럼 여기다 안 칠하면 여기도 다시 칠하게 돼요. 다시 또 안 칠하고 다시 또 칠하고 안 칠하고 칠하고 그 다음 또 안 칠했으니까 이것도 칠하고 안 칠했으니까 또 칠하고 네, 이런 식이에요. 자, 이거는 빠른 방법으로 하나를 좀 기억해 외우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점을 넣어서 확인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하나의 예만 들어봤지만 여러분들은 이 순서 경계선을 그려서 성립하는 곳만 찾아주면 됩니다. 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예제로 한번 가봅니다. 네, 한번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자, 직선이 두 점의 사이를 지날 때 점 A, B가 존재하는 영역을 그리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좀 먼저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이 점이 존재하는 영역.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점이 존재하는 영역. 결국 이 점의 자취를 얘기해요. 느낌이 옵니까? 그 영역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점이 부등식을 성립하는 점들의 집합이죠. 결국 이 점이 있는 곳을 구하라는 것이 결국 이 점의 자취를 구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자취라고 하면 꼭 선이나 이런 데 위에만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취가 영역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이제 좀 확장해서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 이제 위에도 어떤 직선이 두 점의 사이를 지난다. 네, 두 점의 사이를 지난다. 그럼 아까 했었던 이것을 경계로 두 점이 반대편에 있을 조건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조건을 만들어도 될까요? 네, 이거를 경계선으로 합니다. 그러면 y를 한쪽으로 이항해서 네, 이걸 경계선으로 두 점이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두 점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2를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1,0을 대입해요. 그러면 두 식의 부호가 달라지게 되죠.
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결국 여기 있는 부등식이 A, B의 관계식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결국 얘가 이 점의 자취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점의 자취가 바로 여기에 구해졌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만 옮기면 돼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영역을 그릴 때 계속 XY축에만 그려왔지만 지금은 A, B의 자취를 구하고 그 관계식이 있어요. 얘는 당연히 A축과 B축에 나타내야 될 부등식입니다. 그렇죠? 결국 A, B가 X, Y로만 바뀌면 똑같은 문제래. 자, 그래서 마찬가지 아까처럼 먼저 경계선을 구해요. 경계선은 부등호를 는이라고 바꿨을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더하기 B는 0이 되고요. 또 A 더하기 B는 0이 되죠. 얘가 경계가 됩니다. 그러면 경계선 그릴 때도 B를 Y라고 생각하고 B는 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A가 되죠. 네. 그리고 경계 밖에 한 점을 넣어서 확인합니다. 자, 그러니까 경계선 위에 있는 점을 넣어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지? 우리는 영역을 고르고 있어, 지금. 그러면 결국 노란 선 위에 없는 점. 자, 예를 들어서 뭐 1,0 같은 점 하나를 넣어봐요. 그럼 부등식에다 넣어봐. 1,0, 1,0을 여기다 넣게 되면 부등식이 어떻게 돼? 성립하나? 성립해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1,0 넣으면 1이 되니까 0보다 작다가 성립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점이 있는 곳이 성립하게 됩니다. 결국 빗금을 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하는 영역은 또 칠하지 않고요. 또 이웃하면 칠하게 되고요. 또 안 칠하게 되고요. 건너뛰면서 칠하고 안 칠하고를 반복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안 했었는데 경계선을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를 마지막에 명시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0보다 작다라는 관계를 만족하게 돼요. 그러면 이 값이 0이 될 수는 없죠. 그지? 얘도 마찬가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결국 이 선은 이 영역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돼. 따라서 경계선은 제외한다라는 이런 말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말을 추가하지 않겠다면 어떤 방법도 있냐면요. 이 경계선 자체를 처음부터 점선으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경계선을 점선으로 그려주면 경계선을 제외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네. 이제는 부등식 영역에서의 마지막 내용인 최대치도 구하는 문제로 한번 가보기로 합니다. 네, 이제 부등식 영역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영역에서의 최대치소 값을 구하는 유형인데요. 자, 이거는 이론을 먼저 설명하고 싶어도 실전적으로 문제를 다뤄보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솔직히. 자, 일단 부등식의 영역에서의 최대치소란, 자, 먼저 영역을 그리게 될 거고요. 영역을 그리고 무언가 최대치소를 구하라고 시켜요, 문제가. 그러면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그 식을 K라고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움직여서 이 영역과 그래프가 만나게 해줍니다. 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먼저 뭔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과정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를 볼 수 있도록 일단 써봤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접근하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가 y는 작거나 같다 x 더하기 1, y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 y는 크거나 같다 3x 마이너스 2라는 영역이 주어지고요.
자, 이 영역 안에 x, y가 들어있대요. 네,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x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 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잘 상기하면 좀 뭔가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 건지 좀 이해가 가나요? 아니면 문제 내용 자체가 이해가 가나요? 잘 안 갈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자,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역을 3개 그릴게요. 영역 3개 그리면, 자, 시간 조금, 네, 직선이 y는 x 플러스 2 아래쪽,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위쪽, 그리고 3x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의 위쪽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 영역이 여기 나옵니다. 네. 자, 이 안에 어딘가에 x, y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식은 여기 있는 xy를 가지고 만든 식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만든 식이야,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 식을 K라고 놔볼게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돼요. 그렇지? 원이 됩니다. 그럼 이 원은 중심이 0,4가 되고요. 반지는 몰라요. 반지는 모르는 원이니까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뭔가 말이 안 돼요. 왜? 아니, 지금 이거 가지고 얘를 만들었다는 뜻은 결국 이 점이 원 위의 점이란 뜻이에요. 그치? 아,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이 x, y인데 영역 안에 있는 점이 x, y야.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치? 자, 그래서 결국은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이 원이 반지름이 이렇게 작아서는 안 되고 적당히 커진 상태에서, 네, 반지름이 적당히 커진 상태에서 영역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역 안에 있는 점이 원 위의 점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은 선생님이 문제로 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일반화시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역 안에 있는 점이요, 이 그래프 위에도 있어야 되므로 결국 영역과 K라고 놓은 그래프가 만나야 돼. 됐습니까? 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그럼 반지름을 모르는 원인데 그러면 점점 크기가 커져서 영역과 만나려면요, 최소한 어디까지는 커져야 돼? 그림을 잘 봐. 그지? 요 선에 이렇게 접할 때까지는 커져야 되죠? 네, 이해가 갑니까? 그지? 결국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이렇게 접할 때 그때의 K 값을 구해야 결국 이 식의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얀색 원보다 좀 더 원이 커진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커져도 되죠. 계속 만나. 어디까지 만나겠어요? 계속 커지면, 그지? 가장 중심에서 먼 점인 이 점까지 원이 이렇게 크게 그려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 이 점이 더 뭔가요? 이 점이 뭔가요? 좀 혼돈이 있는 친구들은 두 점을 다 확인해 보면 돼요. 네, 어느 점이 여기서 더 뭔가 확인해 주면 가장 큰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원이 만나게 되는, 네, 가장 작은 원과 큰 원이 돼요. 자, 따라서 자, 결국은 이 K값 두 개를 여기서 구해주면 됩니다. 작은 원일 때, 큰 원일 때. 그러면 작은 원에서 K값은 당연히 이 직선과 접할 때의 조건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원에서 많은 공부했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 가장 큰 원은 이 교점을 구할 수 있죠. 네, 경계선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네, 경계선으로 교점을 구해서 네, 이 점을 원에 대입해주면 네, 그때 K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생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네, 계속 문제에다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네, 다음 표와 같이 지금 재료나 전력 그리고 이익이 나와 있어요. 자, 문제는 다 쓰지 않았는데요. 그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제품을 A, B를 생산하는데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선 재료가 8kg, 3kg, 네, 전력은 4kW, 6kW, 그리고 한 개를 갖다 팔면 5만원과 2만원의 이익이 남는 두 제품 A, B에 관한 정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재료와 전력이 무한정 많이 있다면요, 당연히 계속 만들어 팔면 이익이 가장 많겠죠. 자, 하지만 문제에서는 재료를 60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60보다는 이하로 써야 되고, 전력도 48보다는 더 적게 쓸 수밖에 없다라고 제한을 둡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제품을 도대체 몇 개씩 만들어야 이익이 가장 크게 될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미지수를 먼저 놓는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A 제품을 X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 제품을 Y개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몇 개씩 만들까를 모르니까. 그러면 재료는 한 개 만드는데 8 필요하니까 X개를 만들기 위해선 8X가 필요하겠죠. 마찬가지 4X가 필요할 거고요. 5X만 원의 이익이 남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Y, 3Y, Y, 2Y 라고 표를 좀 재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제한량이 60이니까 재료는 더해봤자 60이 안 돼요. 그리고 전력도 더해봐서 48을 넘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익은 가장 크게 하고 싶어요. 결국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죠. 부등식과 문제가 준 식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해법으로 이 준식을 K라고 놓게 될 거고요. 그리고 부등식 영역에서의 최대초도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림만 잠깐 선생님이 한번 도와줄게요. 자, 옆쪽으로 옮겨서. 네. 그러면 8x 더하기 3y는 60보다 작다. 근데 이 영역을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나름대로의 테크닉이 생기겠지만 선생님은 가장 안전하게 하는 게 좋아요. 이 부등식을 그대로 한 변에 y를 남겨두고 정리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8x 더하기 2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y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8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5x 더하기 2y 자, 이 식을 k라고 놓게 됐죠. 자, 이 영역을 두 개 그릴 때 이제 직선을 기울기를 잘 감안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마이너스 3분의 8x 더하기 20 이 정도로 그리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8 이 정도로 그릴게요. 네. 그리고 문제에서는 따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x, y는 모두 양수가 되겠죠? 그지? 개수니까. 그럼 결국 직선의 아래쪽, 그리고 1, 4분면을 뜻합니다. 결국은 공통된 범위가요, 여기가 되죠? 네. 자, 이제 여기 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영역과 그래프가 만나게 합니다. 그럼 얘도 그리기 위해서는 y로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5x 더하기 2분의 k가 돼요. 기울기는 이거고 y절편은 몰라요. 그러면 여기다 그릴 때 기존의 직선 두 개와 내가 그릴 직선의 기울기 관계를 조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2분의 5는 여기 있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중간에 들어가죠?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도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중간 정도인 이 정도로 그려지게 돼요. 근데 y절편을 모르니까 이 직선은 움직이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영역과 만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가장 아래쪽에 있을 때가 원점을 지날 때일 거고, 가장 위쪽에서 만나려면, 그지? 이 교점을 지날 때죠? 네,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됐죠? 자, 직선이 이 사이를 움직일 때, 결국 최대차수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때의 K값과 이때의 K값 두 개를 구해주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은 뭐 0,0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K값이 나오고요. 이 점은 따로 구해야 되겠죠. 그지? 경계선 두 개를 연립해서 교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자, 이 교점이 6,4가 나옵니다. 6,4. 그래서 결국 6,4를 이 직선이 지나게 되는 거니까, 네, 여기다 6,4를 대입해주면요, K값이 38이 나오게 돼요. 네? 0,0 대입하면 K값은 0이 나오죠. 그래서 둘 중에 가장 큰 게 최대값이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조금 보조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 오해하는 친구들은 꼭 위쪽에 있을 때 최대값이고 아래쪽에 있을 때 최소값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조심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주어진 식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K값을 구해서 그 중에 큰 걸 최대값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형의 마지막 단원인 이 부등식의 영역이 다 끝났어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이 뭔가요? 부등식의 영역을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다. 그 다음 부등식 영역을 그리는 방법, 네, 경계선을 그려주고 성립하는 것을 제대로 체크만 하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영역에서의 최대치수 문제들. 네, 자, 일단 이런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시려면 많은 문제 연습이 필요한데요. 자, 선생님이 조금 보탬이 되고자 밑에 각 장마다 좀 문제 연습을 하도록 넣어놓긴 했는데요. 꼭 이 문제를 풀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되면 다른 책을 풀어도 좋고요. 하지만 그 많은 연습 통해서 자신감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